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2018 전시춘조 핵심 체크노동법 제16개정판 3회도 327페이지 제3절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277챕터의 구제신청 보겠습니다. 사마에럴TV 질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 추천합니다. 1번에 구제 절차의 개시 구제 신청이 있어야 개시되며 직권으로 개시할 수 없다. 2번에 신청인 및 피신청인, 방가르번의 신청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동그라미 2번에 노동조합의 구제신청권은 근로자의 신청권을 대위하거나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신청권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권한이다. 동그라미 2번에 노조법상의 노동조합만을 의미하며 무자금으로는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동그라미 3번 노동조합의 설립 과정에서 발생한 불이익 취급에 대하여 이후에 설립된 노동조합도 독자적인 구제신청권을 가진다. 방가로 2번에 피신청인 사용자라는 견해와 사업주만이라는 견해, 판례 대법, 판례입니다. 부당해고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발효해진 경우에 그 명령에 따라 이를 시정할 주체는 사업주인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 구제명령이 사업주인 사용자의 일부 조직이나 업무집행 기관 또는 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사업주인 사용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신청이나 그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없이 당사자 능력이 있는 당해 사업주만이 원고 적격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318페이지에 3번의 신청기간 부당노동 행위가 있은 날 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이네. 4번 심사절차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병용 방금 1번에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당사자의 신문을 하여야 한다. 방금 2번에 노동위원회는 관계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증인 신문을 할 수 있다. 방금 3번에 노동위원회는 관계당사자에 대하여 증거의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 신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방금 4번에 입증 책임, 부당노동 행위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이 있다. 구제명령. 5번에 구제명령 글자가 여기 땡겨진 것 같습니다. 방금 1번에 부당노동 행위 판정, 동그라미 1번 부당노동 행위 성립 판정은 구제명령, 동그라미 2번에 부당노동 행위 불성립의 판정은 기각결정, 동그라미 3번에 작성 및 교부, 판정, 명령, 결정을 서면으로 하되 사용자와 신청인에게 각각 교부. 방금 1번의 구제명령의 내용으로 원상회복 조치와 노동위원회의 재량권. 방금 3번에 구제명령의 효력. 동그라미 1번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의 재심명령,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공정력. 동그라미 2번 부당노동 행위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공법상의 의무만을 부담시키며 당사자 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변경 또는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다. 대판. OX 질문이 좀 많은데요. 전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OX 질문 양가를 번에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 관계 당사자의 신청 외에도 직권으로 구제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X.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직권으로 개시할 수는 없습니다. 양가를 번에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구제 신청이 가능할 뿐 직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X.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의 구제 외에 직접 민사소송을 통한 사법적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양가 3번에 사용자도 부당노동 행위의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X. 부당노동 행위 구제 신청 권장은 근로자와 노동조합이다. 양가 4번에 소속조합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해서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을 한 경우에는 노동조합은 자신의 명의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 4번 X고요. 왜 X냐면 노동조합으로서는 자신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소속조합원으로 가입한 근로자 또는 그 소속조합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그 경우에서 노동조합은 자신의 명의로 그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양가로 5번에 노동조합의 구제 신청은 근로자 개인의 구제 신청을 대리하는 것이다. X.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노동조합의 구제 신청은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개인의 구제 신청 권한은 별개의 노동조합 자체의 독자적 권한이고 근로자 개인의 구제 신청권을 대위하거나 대리하는 것은 아니다. 양가로 6번에 노동조합의 설립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 그 이후 설립된 노동조합은 독자적인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 X.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해서 한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그 설립된 노동조합도 독자적인 구제 신청권을 가지고 있다. 양가로 7번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설립되지 아니한 근로자단체인 이른바 법의 노조의 경우에 모든 구성원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 7번의 X. 법의 노조는 구제 신청을 못하였지만 조합원 개인은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양가로 8번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X. 6월 이내가 아니라 3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양가로 9번에 노동위원회는 구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의 신문을 하여야 한다. X. 10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의 신문을 하여야 한다. 319페이지에 양가로 10번에 노동위원회가 구제 신청을 위하여 신문할 때에는 그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할 수 없다. X. 노동위원회가 구제 신청을 받고 신문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양가로 11번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다투는 소송이 있어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는 데 비하여 불이익 취급에 의한 부당노동 행위라는 사실의 주장 및 증명 책임은 부당노동 행위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동그라미. 12번에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 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구제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X. 부당노동 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하면 구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각하는 부당노동 행위의 구제 신청을 흥결할 수 있는 경우에 내리는 결정이다. 13번에 노동위원회에서 구제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민사소송 제기는 불가능하다. X. 부당노동 행위의 구제 명령은 사용자에 대해서 명령에 복종해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구제 절차에서 구제 신청을 기각하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근로자는 사법상의 지위의 확보 및 권리의 구제를 받기 위하여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14번에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 중앙노동위원회에 각각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4번의 X인데요. 왜 X냐면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신청인에 각각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중앙노동위원회에 통지할 필요는 없다. 15번에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발하더라도 사용자는 그 구제명령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15번의 X. 구제명령의 효력은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구제명령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확정되지 않은 구제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벌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16번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직접 노사 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킨다. X.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를 복종해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320페이지의 278챕터 재심신청과 구제명령의 확정 1번의 재심신청 및 행정소송의 제기 반갑 1번의 재심신청기간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반갑 1번의 행정소송 제기기간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는 중노위원장을 피고로 한다. 반갑 1번의 구제명령의 확정 재심신청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 제기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 확정된다. 3번에 확정된 구제명령 위반 벌칙이 적용된다. 4번에 확정되지 않은 구제명령 위반은 벌칙이 없다. 구제명령의 확정 여부를 의문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구노동법 제46조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은 삭제되어서 긴급이행 명령제를 신청했습니다. 5번의 긴급이행 명령제도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방가 1번에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노동조합이 제기한 경우는 아니다. 방가 1번에 중앙노동위원회가 신청, 조합원이나 노동조합은 신청권이 없다. 방가 3번에 관할법원의 결정으로 이행명령, 외부원의 이행명령도 가능하다. 방가 4번에 긴급이행명령의 취소는 당사자, 사용자 종료의 신청 또는 직권, 행정법원. 방가 5번에 긴급이행명령의 위반은 벌칙이 아닌 과태료 부과. 500만원 이하의 금액, 당해 명령이 자기를 명하는 것일 때에는 그 명령의 불이행 일수 1일에 500만원 이하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의 과태료를 처한다. 321페이지 OX지문 읽겠습니다. 양가로 1번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X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양가로 1번에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을 하지 않는 당사자일지라도 다른 관계 당사자에 의해 진행된 구제 절차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동그라미. 양가로 3번에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구제명령이 사업주인 사용자의 일부 조직이나 업무집행기관 또는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 행해진 경우에 사업주 업무집행기관, 업무 담당자는 당사자로서 재심 신청이나 재심 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X. 부당이거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이 사업주인 사용자의 일부 조직이나 업무집행기관 또는 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행해진 경우 당사자 명령에 있는 당의 사업주만이 원고 자격으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양가로 4번에 행정소송의 취소소송에서 피고는 당해 명령 또는 결정을 내린 중앙노동위원회이다. X. 중앙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자입니다. 양가로 5번에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의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X.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의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양가로 6번에 노동위원회에 확정된 구제명령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6번의 X인데요. 왜 X냐면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구제명령 절차는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하는 해고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한 공법상의 권력제의 절차로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사법상 법률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직접 변동시키는 확정 판결의 효력과 구제명령의 효력은 다르다고 합니다. 양가 7번에 확정된 구제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물론 부당노동행위 자체가 처벌이 부당된다. 동그라미. 양가 8번에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현행법상 구제명령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방법이 없다. 8번의 X인데요. 왜 X냐면 긴급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구제명령에 대해서는 내려지는 것입니다. 양가로 9번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간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9번의 X. 왜 X냐면 이행강제금은 부당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양가로 10번. 카톡이 왔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재심판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 이행을 명할 수 있다. 10번의 X. 왜 X냐면
긴급 이행 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 신청에 따라 관할법원이 내리는 것이다. 11번에 긴급 이행 명령은 근로자 등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결정에 대하여 행동성을 제기한 경우에 인정된다. X. 11번은 왜 X냐면 사용자가 행동성을 제기한 경우만 인정된다.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행동성의 제기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이 기각된 경우이므로 긴급 이행할 필요성이 없다. 이 경우는 지금 X가 맞네요. 양가로 12번에 중앙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일부만이 이행을 긴급이행 명령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X. 왜 X냐면 구제명령의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 이행을 긴급이행 명령으로 할 수 있다. 13번에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행동성을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은 직권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X. 13번은 X입니다. 왜 X냐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따라 관할법원이 결정으로서 긴급이행 명령을 내린다. 14번에 법원은 긴급이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징역 또는 벌금형이 부과된다. 14번의 X. 왜 X냐면 긴급이행 명령에 위반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금액의 과태료를 처합니다. 15번 법원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긴급이행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직권으로 취소할 수는 없다. X. 15번의 왜 X냐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16번에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긴급이행 명령에 대한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X. 왜 X냐면 긴급이행 명령 취소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는 근로자와 노동조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시 긴급이행 명령 결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에는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신청합니다. 예. 중노위.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다음 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